산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산경표에 따라 갖고요. 그림으로 보신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표시했는 건데,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출발하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에서는 맨 위에 봉우리 같은 이런 경우를 백두산으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처음 출발하는 산이라면 이 산을 가지고 태조산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산이 이렇게 태조산이 되는 거고요. 태조산에서 산이 출발을 하면은 우리는 백두산으로 출발했으니까 중간쯤에서 만나는 뭐 금강산이라든지 또는 설악산, 이런 태백산으로 내려오는 중간쯤에 이렇게 봉우리가 또 한 번씩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봉우리를 중시조쯤 해당되기 때문에 중조산으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간쯤에 일어나는 산이 중조산. 그러면 이 산줄기는 또 다시 이렇게 밑으로 꺼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다시 또 꺼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갖고 또 좋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뒤에 이렇게 형성돼 갖고 일으켰는 이런 산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산이기 때문에 이런 산을 일컬기를 소조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산 뒤에 일어나는 이 산을 소조산. 그럼 소조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는 마무리 어떤 기운을 뭉치게 만드는 이 산을 현무봉.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 후현무, 전주자,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얘기하는 사신사라고 얘기했을 때 뒤에 있는 봉우리를 가지고 현무봉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현무봉은 또 다른 말로 부모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현무봉을 가지고 기운이 뭉쳐서 들어간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산줄기가 쭉 내려오는 좌우로 굴곡이 있고, 현무봉에서 봤을 때 사람으로 보면 오른쪽이든지 왼쪽에도 혼동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사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처럼 현무봉이 기준이니까 현무봉을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제가 밑에서 보면 오른쪽에 해당되지만 산이 기준이니까 산에서 보면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간 이 줄거리가 청룡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줄기만 내리면 이렇게 청룡이라고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산에서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앉는 이런 산줄기가 오른쪽에 해당되는 우백호에 이렇게 해당되는 산줄기가, 그러면 이렇게 청룡하고 백호가 내려앉는 이 가운데가 이제 좋은 기운이 형성된다는 요체 내지는 열매라고 표현하는 이 자리가 혈에 해당되는 거죠. 혈에 해당되고, 이 혈 앞에 있는 넓은 뜰, 이 뜰이 명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당. 그러면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명당이라는 거하고 혈이라는 거하고 같은 관계, 이꼬르 관계가 아니고 전혀 조금 틀린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이제 땅에 대해서 알게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펜션이라든지 또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터를 구하실 때도 이런 넓은 터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뒤로 더 은결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좀 더 깊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물줄기가 내려앉는 걸 가지고도 또 이렇게 판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산줄기하고 암석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설악산에 같은 용화장성 또는 공룡능성이라고 얘기하는 마치 공룡의 등이라든지 아니면 이빨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산이 이 높은 산, 고산에서 내려올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위군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이 풍수에서 이야기하는 용이라는 이 산의 움직임도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이론을 몇 가지만 잘 이해를 하시면 일반인들도 산을 보는 눈이 안목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이 진행하는 풍수 용어로는 행도 내지는 행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용이 행도하는 모습을 한번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이 행도하는 모습들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보시면 한 6가지 정도, 지금 화면에는 글씨가 7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처음에 나와 있는 게 한문으로 써갖고 좀 죄송스럽지만 개장이라는 말입니다. 10개자에 장막장착이라고, 장막을 이렇게 연다는 뜻인데요. 이게 개장이고, 두 번째 거는 가운데를 뚫고 나온다는 게 천이라는 글씨인데 천심이라고 가운데를 뚫고 나오는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로는 과엽이라 그랬고요. 산의 어떤 고개 마루를 넘는 그런 뜻으로 아주 쉬운 말로는 고개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과엽, 박환이라 그래갖고 이런 바위산들이 너무 날카롭고
표현하기를 살기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살기가 떨쳐버리는 그런 단계를 박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풍수에서는 박환 단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런 바위산들이 이제 바위가 땅 속으로 들어가고 흑산, 육산이 나타나고 초목들이 울창한 그런 단계로 들어와야지만 실제로 뭐 집을 짓는다든지 또는 뭐 묘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박환이 산의 어떤 행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자를 보시면 옆에 가지를 내리는 걸 가지고 요도라고 얘기하는데 요도라든지 또는 지각이라고 요 두 개는 표현하기는 그냥 산줄기가 몸을 틀기 위해서 옆에다 이렇게 다리를 뻗은 그런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 뭐 지각 내지는 요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산줄기가 앞으로 쭉 진행을 하다가 제가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또는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뭐 뱀처럼 그냥 혼자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니까 왼쪽으로 이 몸을 튼다든지 오른쪽으로 몸을 틀기 위해서는 옆에다 이렇게 다리를 놓게 되는데요. 이때 다리 놓는 작은 산줄기를 가지고 요도 내지는 지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게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 기운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람의 어떤 목에 해당된다든지 또는 사람의 허리에 해당되는 결인 내지는 속기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결인 또는 속기가 있어야지만 가운데 쪽으로 좋은 기운을 부르는 이렇게 몇 가지 어떤 용이 행동하는 모습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산줄기 어떤 기운이 가지고 가는 것들을 훨씬 더 빠르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가지고 용이 행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이 뒤쪽 지도라든지 내지는 약도는 일반적으로 다 위쪽이 북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특히 풍수에서도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를 북쪽으로 잡고 설명을 드리는데 위가 북쪽이면 당연히 밑에가 남쪽이니까 지금 북쪽에서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산줄기가 남쪽을 향해서 지금 쭉 내려가고 있는 자리에서 산의 기운을 갖기 위해서는 처음에 나왔는 것처럼 개장이라는 그래갖고 이 산줄기를 보시면요 뒤에서 지금 이렇게 쭉 산줄기가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표현하면 정점 산 봉우리가 되고요. 산 봉우리에서 좌우로 산이 이렇게 쭉 날개를 펴는 것처럼 이런 단계를 가지고 풍수용어로는 개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아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말을 표현하면 마치 병풍처럼 또는 장막처럼 쫙 펼쳐져 있는 뭐 사무실 같은 데 혹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람들하고 사람들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뭐 파티션이라는 걸 찍게 되는데 파티션을 두 개, 세 개 펼쳐놓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장 내지는 장막이라는 이런 단계를 펼치게 되는데 이런 개장이나 장막을 펼치게 되면 그 가운데로 또 산줄기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로 내려오는 산줄기를 가지고 천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천심이란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가운데로 내려오는 중심으로 내려오는 산줄기를 얘기해서 중심출맥 또는 천심이라고 표시하는데 그 천심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줄기 봉우리 쪽으로 가보시면 가운데 봉우리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내려오는 이런 산줄기를 가지고 천심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천심이 내려왔는 자리는 주변에 앞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좌측으로 청룡줄기 또는 우측으로 백호줄기를 같이 데리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 가운데 내려오는 산줄기 중심 출맥 자리 끝자리에는 이렇게 좋은 자리가 결혈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기운이 땅 속으로 들어가면 음택으로 쓰고 지표면으로 올라오면 양택으로 쓴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기운이 내려왔는 게 지표면으로 넓게 퍼져 있으면 크게 뭐 촌락을 이룬다든지 또는 큰 마을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개장되어 있는 터가 하얀 부분이 다 농경지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마을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사진을 보고 설명드리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개장되어 있는 모습에 희게 보이는 하얀 부분이 지금 전부 다 이게 농경지입니다. 라고 주로 뭐 전답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 농경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큰 마을이 들어갈 수 있는 그건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세가 워낙 크게 펼쳐져 있어 갖고 좋은 자리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모습처럼 마치 큰 새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날개 안쪽에 그건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산줄기가 내려왔는
백호줄거리는 날개 안쪽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청룡이 내려가는, 이게 감싸고 내려가는 이 청룡 안쪽 줄기, 아니면 날개를 쭉 펼쳤는 이 날개 안쪽, 이런 날개 안쪽에 좋은 자리들이 결혈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결혈이 되기 위해서는 날개를 펴는 안쪽에 아주 부드러운 자리에 좋은 자리들이 결혈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도 산줄기에 따라서 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글이라든지 또는 다음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반 사람들도 몇 가지 기술 등만 습득을 하면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지도라는 걸 공부하시게 되면서 지도에 관련된 뭐 방위 설정하는 거라든지 또는 북을 가리키는 것들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지도 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구글이라든지 또는 다음을 이용해서 본인이 찾고자 하는 뭐 집터 아니면 뭐 산소 자리도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앞에서 보셨는 구글에서 보셨는 구글 사진을 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실제 모습입니다라고 실제 위치를 제가 찾아갖고 밑에서 지금 사진을 찍었는 모습인데요. 위에 가운데 있는 게 정상 이렇게 봉우리고요. 그 다음에 좌우측으로 지금 백호줄기하고 청룡줄기가 지금 날개를 이렇게 쫙 펴는 모습을 육안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농경지를 뺏는 뒤쪽 산 기슭에 가까운 쪽으로 지금 마을들이 이렇게 쭉 형성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앞에서도 좋은 부자 되는 집터 고르는 방법에서 나왔는 것처럼 이 기본적인 전형적인 어촌 마을이라든지 또는 농촌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이 전조 후고가 형성되는 거라든지 또는 앞에 농경지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배산임수라든지 그러한 또 마을 입구가 또 적당하게 또 길이 좀 좁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 전차 후관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